자, 1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녀 있어도 나중에 늙으면 요양원 보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뭐 결혼하신 분들도 걱정이 뭐 있을 거예요. 사실 결혼하신 분들이 지금 보면 노후 대비 같은 거 하고 있냐 물어보면 노후 대비를 거의 못 하고 있죠.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 보면 뭐 애들 키우고 뭐 대출금 내고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저축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근데 저축을 못 하면 사실상 노후 대비 못 하는 거죠. 노후 대비 못 하면 늙어서도 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 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사실 노후 대비 제도를 해놓은 분들이 없지만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못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녀 교육비나 이제 아파트 대출금 갖고 나면 없어요. 요즘 생각해봐. 지금 가정 이루신 분들 중에 아파트 자가로 이제 대출금 없이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얼마나 있는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특히 신혼부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활하는 거 보면 저축을 아예 못 하신 분들 많아요. 저축을 해도 뭐 얼마 안 되고 소득이 많지 않는 한은 거기다 애 크고 이제 애들을 뭐 대학 보내고 하면 거의 없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결혼하신 분들도 이제 60대 되면 일을 해야 될까 아마. 일을 안 하고 이제 편하게 보내신 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솔직히 뭐 거의 없죠. 그리고 예전처럼 또 중요한 게 자녀들이 또 뭐 부모가 나에게 아프고 뭐 병들면 또 뭐 도와줄 거라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 도움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애들이 아마 성인 되고 나면 많이 힘들 거예요. 정착하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이제 뭐 직장이나 산업 같은 게 많이 또 변해가지고 그 친구들도 지금 자리 잡고 사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뭐 노후 같은 거 뭐 부양 같은 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부양 같은 거 바라면 안 됩니다. 부양 같은 거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노후 준비나 늙어서의 삶도 이제 자녀의 도움 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죠 사실. 간혹가다 유튜브 댓글에 그런 댓글 달려요. 결혼 못하면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냐 하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돌봐줍니까? 뭐 부부가 돌봐준다고 하는데 부부끼리도 못 돌봐줘 여러분.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큰 병에 효자 없어요. 늙고 아프면 가족들도 못 도와줘. 돈이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먹고 살만해야. 그리고 부모가 재산이 없다. 부모한테 뭔가 얻어먹을 게 없다. 그러면 안 도와줘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부모한테 뭔가 뭐 부모가 나중에 뭐 돌아가시고 나서 나한테 물려줄 게 없다. 뭐 상속받을 땅 같은 게 없다. 그러면 안 가요. 명절을 안 찾아갑니다. 부모님하고 연락 끊고 사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뭐 노른자 땅이나 재산 같은 걸 일부러 자식들한테 안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 이걸 줘버리면 안 오기 때문에. 이걸 줘버리면 나중에 부모가 아파도 안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러 다 안 줍니다. 부모한테 뭔가 이제 그 상속받을 게 없으면 안 가는 집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뭔가 좀 살면서 좋은 거 안 해줬잖아. 그러면 다 크고 나서 연락 끊고 사신 분도 있습니다. 살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힘든 건 많이 보이고 돈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살고 하잖아. 그럼 자식도 어려우니까 서로 안 봐요. 안 보고 삽니다. 여러분들 다 기중에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쪽방촌 있잖아요. 쪽방촌에 사신 분인데 그분들 혼자 사신 분들 많아요. 쪽방촌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방도 좁고 냉난방도 안 돼 있고 방 하나가 전부예요. 뭐 부엌 같은 것도 같이 써야 되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는데 굉장히 냄새나고 안 좋아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원래부터 혼자였나?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자식도 있는데 안 와요. 부모가 힘들게 살고 뭐 부모한테 뭐 돈 받을 거 없다 보니까 자녀도 힘들다 보니까 안 찾아와. 연락 끊긴 지가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도 뭐 힘들고 자식도 힘들면 서로 안 봐요. 생사 여부가 확인이 안 돼.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뭐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날 돌봐줄 것이다, 나를 신경 써줄 것이다 생각은 저는 안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녀가 죽을 때 임종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정도 나이면 자녀들은 다 나가 살고 있을 것 같고, 반려동물 키우면 반려동물이 임종 바라볼 확률이 높고, 병원이나 요양원에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임종 지켜볼 확률이 높은데, 예전 서로 근처에 살던 시골 1970년적 얘기지 지금은 자녀가 임종 지켜줄 확률이 적다고 봐야 합니다. 자녀 있어도 나중에 부모 문제 있으면 요양원 보냅니다. 치매 같은 병이 있으면 더더욱. 노부모가 따로 월세 얻어 사는 것도 그나마 거동이 가능할 때 얘기지. 이런 거 바라면 안 돼요. 이 댓글 적은 분 얘기대로 내가 아프고 뭐 몸져 누우면 자녀들이 돌봐줄 것이다, 병간해 줄 것이다, 아니면 끝까지 이제 모실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애초에 접으셔야 돼요.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누구한테 기대 생각하면 안 돼.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 안 한 사람이나. 간혹가다 댓글 중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뭐 그래도 결혼해야 나중에 자녀들이 날 보살펴주지 않을까. 절대 그런 거 없어, 요즘에는.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자녀한테 나중에 뭐 밥 얻어 먹거나 신세 지는 일은 만들면 안 되겠다는 각오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바라면 안 되죠, 지금. 왜냐하면 자녀들도 나중에 다 크고 나면 아까름하게 했는데 어떻게 자녀한테 짐이 됩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도 부모가 나중에 나이 들고 병들면 못 도와주잖아요. 못 도와주는 사람도 많잖아. 그 자녀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도와줘요? 나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도움받으면 안 된다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스스로 지켜야 돼. 누가 아프면 도와주겠지. 아프면 도와주는 사람 없어. 아프면 도와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더 건강에 열을 올려야 돼요. 아픈데 없어야 되고 잔병치레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혼자 살면. 아픈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몸을 더 건강하게 해야 돼. 항상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을 만들면 안 돼.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해요. 평소에 건강하면. 보통 병원에 갑자기 뭐 입원한다거나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은 원래 아팠던 사람이에요. 원래 몸이 안 좋았던 사람, 병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건강 관리 잘해야 되는 거야, 혼자 살 때.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이나 뭐 양 상태가 별로인 사람들이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배달 음식 같은 거 많이 먹다 보니까 배달 음식도 줄여야 됩니다. 나중에 누적돼가지고 나중에 또 큰 병도 앓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노후 대비 미리 해놔야 돼. 그리고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모가 아프면요, 부모를 끝까지 모시고 사는 사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병원에 보내버릴 거야. 요양병원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일반 병원에다가 그냥 장기 투숙시킬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잖아. 그럼 자녀들 찾아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안 와요. 요양병원 같은 데 가보면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확인도 안 하고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명절 아니면 잘 안 옵니다. 명절 아니면. 명절이 생일 아니면 안 와요. 그럼 1년에 3번밖에 없잖아. 찾아온 날이. 설날, 추석, 명절 3개 다예요. 아니면 어버이날 4개가 다야. 1년에 4번. 1년에 4번 아니면 사실상 뭐 안 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특히나 뭐 병 걸릴 때 있잖아. 뭐 파킨슨병이나 루게리병 아니면 뭐 치매, 중풍 걸리잖아요. 그거 받아들일 자녀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젊은 자녀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거 이제 희생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애초에 그런 마음은 접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웬만하면 요양병원 보낼 거예요. 아니면 뭐 현편이 오면 나몰라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이런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자 신경을 써야 돼. 돈이라도 많이 못 벌 것 같으면 건강관리라도 잘해야 됩니다. 건강관리라도. 근데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이 건강관리도 못해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페인션을 삽니다. 그러면 이런 치매나 나중에 나이 먹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가 병되잖아. 그럼 아무도 신경 안 써줘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고통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라도 많이 못 벌 것 같으면 건강이라 시켜요. 건강. 술, 담배 같은 거 줄이고 배달 음식도 줄이고 밥 제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짐이 안 되려면. 내가 누구한테 돈이라도 많이 못 가져다 준다면, 내가 그만한 능력이 안 된다면 차라리 내 몸이라도 잘 건사해서 누구한테 짐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 그것만으로도 자기 역할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와서 뭐 끝났으니까 뭐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건강에 지켜야죠. 건강.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줍니다. 가족 있다 해도 와이프 남편도 신경 안 써줘요. 각자 챙겨야지. 아프면 사실상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대는. 가족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허튼 짓 하지 말고 돈 모으시고 건강 지키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이거는 결혼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반쪽에 있으니까 지키겠지? 아닙니다. 아프면 떠나요. 아프면서 평생 돌봐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아프면 지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계에 봉착해요. 그럼 그러다가 떠납니다. 내 옆에 영원히 있어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노후 대비 건강관리는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